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어느새 한 달이 슥 지나갔네요. 다들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로봇도 조금씩 만들고 아이들도 열심히 돌보면서 한 달을 잘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셀프 밸런싱 로봇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테스트 영상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만들 때는 금방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테스트해보니 아직까진 실패네요. 왜 실패한 걸까요? 일단 제가 참고한 로봇의 구조와 제가 만든 로봇 몽당 1호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참고한 로봇은 나무 상자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구조인데요. 제가 만든 로봇은 3개의 판이 수평으로 3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 바퀴의 크기도 차이가 나고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코드의 수정이 불가피했고 그러면서 여러 파라미터 값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단순하게 로봇의 구조만 놓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판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기둥, 서포트가 판에 수직으로 완벽하게 고정되질 않아서 판들이 앞뒤 좌우로 꿀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계산한 각도와 실제 각도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또 3D 프린터로 출력한 판의 강성이 기대한 만큼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이 조금 휘어져서 스텝 모터의 각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구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살펴보기로 하죠. 코드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검색창에 YABR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주프 브로킹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네, 여기 스텝 1에 이렇게 yabr.g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폴더에 들어가 보면 밸런싱 로봇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제가 사용한 코드입니다. 코드를 바로 보기에 앞서서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셋업에서는요, 제일 먼저 타이머 설정을 합니다. 이 타이머 설정을 왜 하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스텝 펄스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발생하니까 타이머를 사용해서 타이머 인터럽트 함수 내에서 펄스가 발생하도록 하면 딱 맞겠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20마이크로세크마다 펄스가 발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컴페어 레지스터 값을 39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을 CTC 모드로 해서 CTC 모드가 약자가 클리어 투 컴페어였나요? 그래서 컴페어 값이 되면은 알아서 클리어해서 다시 0부터 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PU 6050에서 자이로와 가속도계 각각의 스케일 값이라던가 센시티비티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DRP8825 스텝 모터 드라이버와 연결되는 핀들을 이제 핀 모드 함수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원래 코드에서는 이제 스텝 모터 드라이버랑 연결된 부분이 이제 디렉션 핀하고 그 스텝 핀하고 이렇게 두 개만 연결했는데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 스텝으로 쪼개서 사용을 하려고 그 M0, M1, M2 핀이 3개가 있거든요. 드라이버에. 그래서 그 핀도 연결해서 총 5개의 핀이 한 모터당 5개의 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와 가속도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코드에서 500번 측정해서 그 값의 평균으로 캘리브레이션 값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루프 함수에서는요. 먼저 이제 시리얼을 통해서 1바이트 문자를 수신합니다. 그 문자 안에는 이제 로봇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왼쪽으로 회전할지 오른쪽으로 회전할지를 지시하는 문자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문자를 넣어두는 변수는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0으로 갱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신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0에 해당하는 모드가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속도계에서 들어오는 값을 통해서 초기 각도를 구합니다. 이 초기 각도가 이 루프가 1000루프일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 처음의 각도 값에다 초기 각도 값을 그냥 넣습니다. 1000루프가 아닐 경우에는 최종 각도를 구할 때 이 컴플리멘터리 필터를 통해서 값을 구할 때 반영시키는 값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속도계를 통해서 각도 구한 다음에는 이제 자이로를 통해서 회전된 각도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구한 3번과 4번에서 구한 각도 값을 컴플리멘터리 필터를 통해서 융합해서 최종 각도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5번의 각도 값과 타겟으로 생각하는 각도 값의 차이 값을 에러로 설정을 하고요. 이 PID의 에러, 이 에러 값을 이용해서 PID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 부분이 이제 시리얼을 통해 받은 메시지에 따라서 메시지가 앞이냐 뒤냐 왼쪽으로 회전이냐 오른쪽으로 회전이냐에 따라서 타겟 각도 값과 또 좌우 PID 값을 수정합니다. 타겟 각도 값이 앞뒤 이동을 할 경우에는 타겟 각도 값이 바뀌는 거고요. 좌우 회전을 할 때는 PID 아웃 값 자체가 이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서로 반대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 값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제 셀프 밸런스 PID 셋 포인트라고 해서 그 하나의 타겟 각도값 이외에 또 PID 그 밸런싱을 위한 각도값이 있어요. 타겟 각도값이 이 값이 자동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를 되풀이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PID 값을 계산을 했는데 그 값이 이제 펄스 개수로 변환이 되어야겠죠. 스텝 모터는 펄스 개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이 펄스 개수만큼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마다 스텝 펄스가 나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인터럽트를 통해서 스텝 펄스를 보내는 것까지 해서 코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코드와 제 코드를 같이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됐는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의 코드에서는 스텝을 1.8도에서 마이크로 스텝으로 쪼개서 쓰라는 말이 아무 데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처음에 코드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8도일 때는 모터가 윙 하는 소리만 나고 제대로 동작을 못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20 마이크로세크라는 시간 간격이 1.8도를 가기에는 너무 작은 시간인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20 마이크로세크를 200 마이크로세크, 2000 마이크로세크로도 변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니까 제어가 잘 안 됐어요. 기존의 원래의 목적은 밸런싱을 하는 건데 밸런싱이 잘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이크로 스텝으로 쪼개보자 해서 쪼개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핀 모드가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0, M1, M2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 저는 하이로 하이, 하이로 하이 값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M0, M1, M2에 각각 하이로 하이를 넣어주면은 기존의 1.8도를 32분의 1로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원래 1.8도를 갈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로봇이 많이 이동한다고 보고 작성된 코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8을 32로 나눈 만큼씩만 가니까 한 번에 훨씬 적은 이동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스텝 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스텝 수가 많이 가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도 또 변화해야 되고 또 조종을 하고자 할 때가 또 문제인 게 이 코드는 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할 때 그 타겟 포인트를 미세하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조금씩밖에 못 가니까 그게 미세하게 이동을 해버리면 거의 앞으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앞뒤로 다 거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너무 조금씩 스텝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타겟 각도에 도달하기까지 값을 조금 더 크게 해줘야만 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속도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 셋 포인트, PID 셋 포인트 타겟 각도 값을 여기서 미세하게 0.05씩 빼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제 2배의 값으로 0.1 동안 하게 했고, 또 이 밑에 있는 PID 셋 포인트 값은 0.00에서 0.0으로 10배 더 많이 이동하게 했습니다. 이 밑에 값도 그렇고요. 0.015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바뀌었고, 또 이 기존의 코드는 여기 루프 타이머라는 걸 통해서 그 한 루프를 돌 때 딱 4ms만 돌도록 해놨거든요.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더 작은 값으로 조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값을 변경을 하다 보니 또 바뀌어야 하는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여기요. 자이로를 통해서 들어온 그 로 값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그 회전한 각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이로가 내놓는 로 값은 일정 시간당 어떤 각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곱해줘야만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한 각도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이제 이 원래의 코드는 그 값이 시간은 계속 4ms로 일정하다고 간주를 해서 옆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이 공식이 7.63 곱하기 dt예요. 이게 센시티비티가 250으로 설정을 처음에 했거든요. 여기에 쭉 보시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 주석을 보면은 네, 여기 250 dps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 스케일이 250 dps이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50분의 1 한 값을 곱해 주는 게 이제 7.63인 거고요. 7. 원래는 0.00763인데요. 이제 계산할 때 편리하도록 이제 1000을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다시 1000으로 나눠요. 예. 좀 복잡하죠. 그리고 t 값은 마이크로 세컨즈니까 또 그만큼 해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해서 1000이 3번으로 곱해지었기 때문에 그걸 그만큼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이로로 회전각도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 기존의 코드는 여기서 dt가 4라고 간주를 해서 그러면 다 상수잖아요. 이 7.63 곱하기 4, 4ms니까 0.004, 아니다. 4000이겠죠, 4000? 네, 여기 밑에 1000으로 나눠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0.0000305 어쩌고 저쩌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0.00031을 곱해준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시간 간격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매번 계산을 해서 바꾸자니 번거로워서 그냥 공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간격이라던가 스텝 이동 개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건드려졌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기존의 로봇은 가속도계가 벽면에 붙인 것 같이 생겼잖아요.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로로 세워져서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X축이 가리키고 있던 부분을 이제 Z축의 값을 구해서 대신해야 돼요. 그 반면에 저는 제가 만든 로봇은 수평으로 누워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좌표계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식도 좀 바꿨어요. 원래의 식은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뭐 감도로 나누고 그 180분의 파이를 곱해가지고 아크 사인을 했는데 저는 그 식 말고 이제 그거보다 좀 긴데요. 이렇게 길죠? 이 식은 뭐냐면 네, 요 식입니다. 요 식. 세타는 Y축으로 회전한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각도 세타는 아크탄젠트 하고 여기 뒤에 이런 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식을 저는 쓴 것이고요. 이 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지 이분도 설명을 해 놓으셨고 또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캘리브레이션이 원래식은 자이로만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요. 저는 가속도계도 같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도록 넣어 놓았고요. 그 외에 이런 세세한 값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선 25였던 게 저는 125로 했고요. 이거는 루프 타이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값도 같이 바꿔준 것이에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부분은 저는 뺐고요. 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제법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계속 실험을 거듭하면서 과당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많이 심하게 꿀렁거리게 되어서 지금은 도저히 어떤 값을 넣고 코드에서 어떤 값을 넣고 테스트를 하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쪽부터 이제 아예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로운 구조와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능을 넣을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